오늘은 체중 감소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체중이거나 비만한 사람에게서 체중 감소는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의도하지 않게 체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면 심각한 병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신체적 질병이나 정신적 문제 때문에 체중이 감소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인에서 체중이 줄면 사망 혹은 장애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체중 감소의 정의. 평상시 체중과 비교해서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5% 이상 줄었다면 의미 있는 체중 감소로 봅니다. 여기서 의미 있는 체중 감소의 범주에는 체중 조절을 원한 다이어트의 결과이거나 약물에 의한 체중 감소와 같이 의도한 상황 등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1년 전 체중이 70kg이었던 성인이 일부러 체중 조절을 하지 않았고 특별한 원인이 없었는데 최근 60kg이 되었다면 의미 있는 체중 감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입던 옷이나 허리띠가 헐렁해지거나 오랜만에 만난 사람으로부터 얼굴이 헬쑥해졌다는 말을 들을 때도 체중 감소를 의심할 수 있지만 체중이 감소하지 않고 주관적일 수도 있으므로 의미 있는 체중 감소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체중 감소는 다양한 질병 때문에 생기는 증상일 수도 있지만 생활의 변화 때문에 생길 수 있으므로 뚜렷한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원인에 의한 것이든 체중 감소는 건강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 체중을 성공적으로 줄이고 잘 유지하는 사람에서도 질병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체중 감소의 원인. 우리 몸은 음식으로 섭취한 에너지와 소비하는 에너지 사이에 정확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섭취한 에너지보다 소비한 에너지가 더 많으면 체중이 감소합니다. 음식 섭취가 감소하거나 에너지 대사에 변화가 있거나 소변이나 대변으로 열량이 손실되면 체중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성장이 끝난 성인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섭취한 에너지의 2/3 정도를 뇌의 활동, 심장 박동, 간의 생화학 반응 등 우리 몸의 기초 대사에 사용합니다. 따라서 신체 활동량이 증가하거나 기초 대사량이 증가하면 체중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지속하는 체중 감소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생리적 원인, 사회적 원인, 정신, 심리적 원인, 의학적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발열이나 열량 소비가 증가할 수 있는 원인이 없을 때 체중 감소는 주로 음식 섭취가 감소할 때 생기기는 합니다. 60세 이후가 되면 병이 없어도 노화 때문에 근육이 감소하고 지방 조직이 증가하여 매년 평균 0.5% 정도 체중이 줄어듭니다. 노인에서 나타나는 생리적인 식욕 감소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활동량이 줄고 근육이 감소하여 음식 섭취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음식 냄새나 맛을 잘 못 느끼게 되고 잘 씹지 못하거나 소화가 느려지고 포만감과 공복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 활동이 변화하면서 식욕부진이 생깁니다. 노인에서 흔한 체중 감소의 원인은 신체적인 질병 외에도 치매, 우울증, 음식 섭취 장애, 냄새를 잘 못 맡는 것, 설사, 약물 부작용, 치아 문제, 기능 저하 등으로 매우 다양합니다. 노인에서는 질병에 의한 것이 아닌 정신, 심리적 원인에 의한 체중 감소가 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노인에게서의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는 사망률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즉각적인 평가가 중요합니다. 체중 감소의 흔한 원인은 악성종양, 원인 미상, 정신질환, 종양 외의 위장관 질환 순입니다. 그 외 감염이나 염증성 질환, 내분비 질환, 약물 부작용 등에 의해서도 체중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기종이 있는 사람에게 위궤양이 생기는 상황과 같이 두 가지 이상의 질병으로 체중이 감소하기도 합니다. 체중이 감소하면 무조건 심각한 병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진찰이나 다양한 검사를 하더라도 약 25% 정도에서는 체중 감소의 원인을 밝히지 못하기도 합니다. 체중 감소의 경과 및 예후. 체중이 10% 이상 감소하면 욕창이 더 많이 생기고 잘 낫지 않습니다.
또한 단백질과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되어 감염에 걸리기 쉽고 근육이 소모되어 특히 폐렴 같은 호흡기 감염에 잘 걸립니다. 노인에서 체중이 줄어들면 기운이 없고 다치기 쉬워 고관절 골절의 위험이 2배 증가합니다. 5% 이상의 체중 감소가 있을 때 적절한 평가를 하고 다시 체중을 늘리지 않는다면 1에서 2.5년 이내에 사망률이 9에서 38%까지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체중 감소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체중 감소의 역학 및 통계. 체중 감소는 병원 외래를 방문하는 성인의 8% 정도 차지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을 5년에서 10년 관찰하였을 때의 15에서 20%에서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가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중국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1년에서 2년 동안 2kg 이상의 체중 감소 발생률은 9%였습니다. 미국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65에서 74세 여자 노인의 26%, 남자 노인의 14%에서 10년 동안 15% 이상의 체중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만큼 체중 감소는 꽤 흔한 건강상 문제입니다. 진단 및 검사. 체중 감소의 원인을 찾기 전에 먼저 체중이 실제로 감소했는지 확인합니다. 체중을 평소에 자주 재는 사람이 아니라면 최근에 정확한 체중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건강검진에서 측정한 체중이 있으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질병 때문에 체중이 감소한 경우에는 질병과 관련된 증상이나 징후가 있으므로 병력 청취, 진찰 및 검사를 통해 75% 정도는 원인을 밝힐 수 있습니다. 우선 체중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되는 질병의 증상이나 징후가 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열, 통증, 기침, 호흡곤란, 두근거림, 소, 대변의 변화, 식욕 감소, 삼킴 장애, 구역질, 구토, 설사 등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식사와 간식으로 섭취하는 음식의 종류와 양, 영양 보충제 등을 통해 영양 평가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약물이 체중 감소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복용 중인 약물 중에서 체중을 줄일 수 있는 약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최근 치과 진료를 받았거나 혼자 살게 되었거나 신체 활동량이 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개인 및 가족의 생활 변화와 재정 상태의 변화, 우울증이나 치매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철저한 질병력 조사 및 진찰, 초기 선별 검사를 통해 체중 감소의 가능한 원인을 파악하게 됩니다. 의심되는 질병이나 원인이 발견되지 않으면 검사를 무차별적으로 계속하는 것보다는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기다려보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질병에 의한 체중 감소는 첫 진찰 후 6개월 이내에 대부분 원인을 알 수 있으므로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영양을 잘 섭취하면서 체중이 다시 늘어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노인에게서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여 기질적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질병, 약물, 일상생활, 음식 섭취 등에 관련된 생리적 요인, 우울, 사별 등 정신적 요인, 사회활동 감소, 경제적인 어려움 등 사회적 요인 등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치료. 체중 감소에 따른 치료는 발견된 원인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암 때문에 체중이 감소했다면 위암 치료를, 당뇨병 때문에 체중이 감소했다면 당뇨병 치료를 합니다.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체중이 더 줄어들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중 감소 자체가 건강을 해치는 위험 요인이므로 체중 감소의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노인에서는 체중 감소를 유발하는 질병 외에도 사회적 요인을 무시하지 말고 잘 파악해야 합니다. 잇몸과 치아 치료나 틀니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식사 시간이 충분한지,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지,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다른 일상생활이 가능한지 등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운동은 입맛도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물리치료나 운동을 통해 신체 활동량을 증가시키면 영양적인 보조를 제공한 경우보다 노인의 일상생활 능력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음식물 배달, 가사 도우미,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 영양사에 의한 식사 교육, 영양치료, 영양보조식품, 보조제도 도움이 됩니다.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때문에 저지방식을 하거나 저염식을 하는 사람도 체중이 많이 줄었다면 식이 제한을 당분간 멈추어 볼 수 있습니다. 소량의 음식을 자주 섭취하고 간식을 먹고 좋아하는 음식은 양을 제한하지 않고 먹을 수도 있습니다. 고열량 음료와 같은 액상 영양 보충제를 식사 사이에 섭취하면 덩어리진 음식에 비해 배부른 느낌을 주지 않기 때문에 단기간에 체중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적절한 열량을 공급하면 입맛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악성 종양으로 입맛이 없는 사람에게 식욕 촉진제를 사용해 입맛을 나게 하거나 체중 증가를 도울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의사의 처방을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양제라고 알려진 수액은 일시적으로 입맛이 났거나 기운을 회복시키는 느낌이 들게 하지만 지속적인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자가 관리.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 체중 감소와 함께 아래 항목의 증상이 있으면 의사를 빨리 찾아야 합니다. 체중 감소가 10% 이상 지속될 때, 발열, 섭씨 38도를 동반했을 때, 체중 감소가 빠르게 진행될 때, 호흡곤란을 동반할 때, 먹기를 거부할 때, 심한 통증을 동반할 때, 만져지는 종괴를 동반할 때, 야간에 땀이 많이 날 때, 삼키는 것이 곤란할 때, 이상으로 오늘은 의도적이지 않은 체중 감소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